자, 그러면 강사가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또 div 탭 이미지라고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비 높이 300짜리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제가 37번이라 할게요. 대충 그냥 이미지는 뭘 쓰던 상관없는데 조금 적절한 이미지 하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42번 그래, 요걸 해볼까요? 요 녀석. 자, 그러면 너비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얘를 이런 식으로 써볼 건데 그리고 이미지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너비 높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너비 높이만 갖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얘를 300이라고 600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몇 대 몇 비율이에요? 너비가 300이고 높이가 600이니까 1대2 비율인 거죠. 그죠? 1대2 비율로 지금 맞춰준 거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여기다가 div의 자식인 이미지라고 쓸 거고 일단 div한테 보더 좀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무시하세요.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미지만 감싸서 이렇게 보더가 칠해지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지한테 모든 이미지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뭘 갖는다? 비율이라는 걸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1대2 비율인데 제가 이거를 400이라 해볼게요. 자, 지금 400만 줬는데 어때요? 지금 저는 너비만 줬죠. 근데 뭐도 같이 늘어났죠? 높이도 같이 늘어났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너비를 1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높이도 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비율에 맞게 주니까 너비를 주니까 그거에 맞게 해당 비율에 맞게 높이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비 빼고 높이를 줘볼게요. 그럼 높이를 예를 들어서 500이라 해볼게요. 자, 그럼 500 줬는데도 지금 너비가 자연스럽게 이미지 형태가 유지되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그 비율에 맞게 너비도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미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미지 특징.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는 너비 또는 높이만 건들면 비율에 맞게 늘고 줄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재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똑같은 이미지를 써볼 건데 자, 얘는 내부라 써보겠습니다. 내부. 자, 그러면 내부의 자식인 이미지한테 얘는 너비를 똑같이 300이라고 줄 거고 자, 높이 같은 경우는 비율을 한번 깨트려 보겠습니다. 높이를 어떻게 줘볼 거면 제가 여기다가 높이는 한 200픽셀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자, 비율이 깨졌죠? 그죠? 자, 지금 보시나요? 원래는 내부적으로 지금 비율이 어때요? 1대2 비율로 지금 이미지를 맞춰놨는데 근데 제가 여기다가 강제로 너비하고 높이를 비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조정을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이미지 비율이 깨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뭉개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어떤 뭐 특정 뭐 프로그램 말고 이미지를 사용한다 했을 때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고 하면 어때요? 이미지 비율이 깨졌죠? 그게 바로 그런 경우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율을 무시한 채로 너비 또는 높이를 건들게 되면 얘가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 비율이 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죠. 이미지는 너비 또는 높이를 강제로 비율을 무시한 채 강제로 늘리고 줄이게 되면 이미지 비율이 깨져서 이미지가 뭉개진다. 이미지가 깨진다라 합시다. 그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높이를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번에는 높이가 지금 1대1 비율이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높이를 제가 한 600이라 해볼게요. 600. 근데 너비를 이번에는 900이라 해보겠습니다. 900. 자, 그러면 그래도 어때요? 이미지가 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미지는 이 비율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만 지금 깨지기 때문에 뭔가 뒤에 있는 이미지 요 형상도 뭔가 늘어났고 이 커피잔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비 또는 높이를 강제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비율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섹션의 이미지를 해볼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지 비율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너비 높이를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된대요. 뭐한테? 이미지한테. 그러니까 이미지한테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부여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비율을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를 컨테인이라 해볼게요. 자, 컨테인이라 주게 되면 지금 어때요? 자, 보이시나요? 이미지 비율이 지켜지죠. 보이죠? 자, 이미지 비율이 지켜지잖아요. 대신에 뭐가 생겨요?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발생한다? 여백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너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300, 그 다음에 높이는 뭐 400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1대1, 1대2 비율이었는데 좀 더 300, 그래요. 한 500이라 합시다. 50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비율이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뭘 갖는다? 비율이라는 걸 갖는다 했죠. 그러면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미지가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쓴 이미지는 1대1 비율이라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옆에 이런 식으로 여백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브젝트 핏 컨테인 속성을 주게 되면 너비 높이가 지켜지고 그 안에서 비율이 지켜진 상태에서 이미지가 나오는 대신에 뭐가 발생한다? 양옆에 잘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지 비율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아래가 여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좌우 공백이 발생했지만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위아래 여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오브젝트 핏 컨테인이다. 뭐다? 비율은 유지하고, 근데 비율은 유지하지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양옆이나 위아래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오브젝트 핏. 첫 번째 컨테인이 있어요. 자, 근데 얘 단점이 뭐예요? 이미지 비율이 지켜지는 대신에 위아래 또는 좌우 여백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좌우 여백이 발생하는 게 오브젝트 핏 컨테인의 단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속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속성이 있는데, 자, 얘는 요거 하나만 복사할게요. 아티클이라 쓰겠습니다. 아티클. 자, 그러면 아티클의 이미지죠. 아티클. 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미지 비율이 깨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요 화면을, 그러니까 보여지는 요 녀석이 여백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요 여백조차 꽉 채워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커버예요. 자, 근데 커버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지 비율이 지켜집니다. 근데 이미지 비율이 지켜진 상태에서 지금 이미지가 요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잘림이 발생해요. 좌우 잘림 또는 우측 잘림. 이게 마치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이미지가 지금 1대2 비율로 요런 식으로 된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된 이미지였는데 얘가 이 화면을 꽉 채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늘어난 거냐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아래 잘림이 뭐하나? 좌우까지 잘린 거죠. 좌우까지.
좌우까지 지금 잘려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브젝트 피 커버라는 속성이고, 오브젝트 피 커버는 뭐다? 비율이 지켜집니다. 근데 비율이 지켜지는 대신에 뭐가 발생한다? 양옆 또는 좌우 여백이 좌우에 잘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라는 속성이 있다 했죠. 단점은 뭐라고요? 이미지 비율이 지켜지는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좌우 잘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컨테이너를 써야 될지, 언제 커버를 써야 될지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런 관계다. 그러니까 요런 속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설명드리면 뭐다? 이미지는 뭐라고요? 내부적으로 비율을 갖는데, 그래서 비율을 그대로 두게 되면 온전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너비 또는 높이만 건들면 그 비율에 맞게 이미지가 늘고 줄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죠? 이미지 비율을 강제로 늘리고 줄이는 경우, 그죠? 이게 바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가 발생한다? 이미지가 깨진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깨짐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오브젝트 피 컨테인 속성을 준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피 컨테인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비율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만 뭐가 발생한다? 좌우 또는 위아래 여백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당연히 뭐 커버기 때문에 꽉 채워버린 거죠. 그 대신 뭐가 발생한다? 잘림이 발생한다. 그 공간을 채우는 대신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핏 그리고 이미지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